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 내 대저대교, 장락대교, 엉궁대교 등 3개 교량이 내년 상반기 일제히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3개 교량은 지난 몇 년 동안 환경단체들이 철새 서식지 훼손을 우려해서 반대를 해온 곳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부산 환경운동연합 박상현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엉궁대교 건설 사업, 최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가자연유산 현상변경 노선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국가유산청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부산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은 7월 19일 날 이제 대저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 전에 이제 피켓팅을 좀 진행을 하고 이제 낙동강하구 지키기 전국 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회위원장이 대저대교 건설에 대한 건설의 부당함을 얘기하는 시간을 조금 받았는데요. 네. 발표하는 시간을 앞서 이제 부산시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발표가 끝이 나고 이제 소위회는 결정은 하지 않고 그대로 회의를 해산했는데 네. 이제 7월 24일 날 이제 대저 장락대교 이제 국가지정유산 현상 변경을 진행했고 이제 엉궁대교도 9월 25일 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대저 장락대교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니 엉궁대교도 이제 그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이렇게 현상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곳들이 진행이 되니까 같이 다 묶어서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대저대교 장락대교에 이어서 이번엔 엉궁대교까지 낙동강 하구를 횡단하는 3개 교량이 모두 내년에 착공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단체에서는 우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국가 지정유산 현상 변경 등의 절차가 진행된 만큼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특히 부산시가 조금 의욕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여러 가지 우려를 했지만 결국 시의 방향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부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이 3개 교량의 건설을 쭉 반대를 해왔어요. 자, 그 반대해온 주요 이유들도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낙동강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은 1960년도 이제 동양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국 대표 습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보호구의 면적은 8,728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규모가 순천만의 3배, 그리고 우포늪의 10배가 되는 이제 유산인데 일단 3개의 교량, 대저, 엄국, 장락대교 예정지는 이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2등급인 큰고니의 핵심 서식지를 정확하게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고니 안정적 서식을 위해서는 교량 간격이 최소 4km가 필요하다는 학술 논문을 통해 입증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누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2021년 6월 낙동강 환경유역청과 그 부산시 시민단체가 협약을 조금 맺었습니다. 협약 그 이름이 대저대교 노선 선정을 위한 공동조사 협약인데요. 네. 그래가지고 협약이 맺어진 뒤에 그 전부터 2020년 11월, 21년 3월부터 60차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가로 공동조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론이 이제 부산시의 대저대교 계획 노선은 멸종위기종 큰고니의 먹이터와 잠자리가 위치하는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 그래서 서식지 파편화, 그러니까 살 수 없게끔 만든다라고 결론을 조금 내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산시는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런 협약을 좀 파기했고, 즉 대안 노선을 선정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협약을 진행한 낙동강유형 환경청은 이제 청장이 교체되자마자 약간 모로세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은 3개의 교량, 대저, 엄궁, 장락대교가 이제 큰고니, 대모잠자리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를 파괴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점들을 쭉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은 이곳이 순천만의 3배, 우포늪의 10배가 넘는다는 그런 세계적 자연유산이라는 사실인데 순천만이나 우포늪을 많이 방문들 해보셨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인데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교량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뭐 앞으로의 추가적인 활동 계획이나 준비들은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국감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최근에 국감 시즌이라서 이제 전국에 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국회의원과 이제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1회 진행한 상황이고요. 그 사실은 대저대교, 엄공대교 같은 경우는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네.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실무는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5항 1호에 보면은 이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축소 조정하더라도 해당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계획으로 추진을 해서 환경훼손이 있을 시에는 이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좀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규정을 또 보게 되면 중점평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이면 중점평가를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환경부 그러니까 즉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담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이제 거짓이 있었고 절차상의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소송을 진행할지를 조금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법적인 부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량 건설을 하더라도 대체 서식지를 확보하는 등의 이 조건이 많이 붙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까, 처장님? 예, 그리고 대체 서식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인 습지 개선과 모니터링, 문온 등의 조건들이 좀 붙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저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 그 박중훈 공직장이 발표를 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 전에 부산시가 발표를 해서 부산시는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리고 대체 서식지 만들게 되면 큰고니도 거기로 갈 것이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중록 공직장이 이제 이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부산시에 있는 자료로 대체 서식지가 조금 무용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그 대체 서식지라고 되어 있는 부지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멸종위기종이 대모잠자리의 서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모잠자리 서식지를 파괴하는 결과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리고 일단 대체 서식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큰고니가 거기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큰고니가 새 중에서 좀 큰 덩치가 좀 크고요. 일단 날개도 크기 때문에 최소의 4km의 일단은 공간이 필요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서식지가 제대로 조성된다 해서 올지도 안 올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자연 생태계가 인간이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고 변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환경단체들께서도 철새도래지 문화재 구역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금 일들을 처리하고 대응을 해 나갈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저도 얘기했듯이 이제 국감 대응도 하고 네. 소송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은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철새 도래지로서의 중요함과 생물 다양성 보존이 얼마나 이제는 같이 해 나가야 될 과제라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절차는 그렇게 됐지만은 시민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과 철새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많이 커지게 되면은 이런 개발 사업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교통량이 많은 한강보다 낙동강의 교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새 도래지 보호라는 그런 큰 대의 명분,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이 교통난 해소라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는 부산시, 이 상충된 이슈가 지금 여전히 남아 있는데, 낙동강 하구 횡당 교량 건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처장님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출퇴근 시간에 낙동강하고 대교의 길이 좀 너무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자체가 아예 교량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흥곤이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교량 간격을 40km 이상 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요청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대교를 좀 우선 건설한다든지 남에 의해서 인접 건설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유료 도로를 조금 무료화한다든지 이러한 대안들이 먼저 고려를 하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건들이 좀 고려되지 않고 이제 큰고리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부실하게 절차를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단순히 새 때문에 저희 반대하는 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조금 따져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안들이 조금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좀 되지도 않고 최근에 부산시가 바이오필릭 시티 네트워크를 좀 가입했는데요. 네. 이게 직역을 하면 생명사랑 도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핵심이 새거든요. 네. 새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사실 일 건설 사업이 부산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바이오필릭 시티 네트워크에 가입했다는 거가 조금 안 맞는 행동이 아닐까라고 평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바이오 필릭시티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이 판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요. 우리 생물들과 함께 우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환경운동연합 박상현 사무처장.